언니 오빠 내쫓고 애들 어린애기들 데려다 쓰면서 월급을 10분의 1만 주면서 팔아먹으려 했더니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처럼. 돈을 소비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야 저쪽 옆 나라 딱 벽다귀 꽂고 우가우가 하고 있는 쟤네들한테 팔아먹자. 그래갖고 이제 식민지를 구성하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넓은 땅에 추장들한테 반짝반짝 거울 같은 거 보여주고 막 동동구리물을 막 발라가지고 파는 거야. 우리나라도 동동구리물 때 한참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개발해갖고 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삥을 뜯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얘네 성질이 불같은 애들인데 가만 보니까 지그들끼리 다 해먹어. 야 우리도 끼자. 그래가지고 꼈는데 이미 지네들이 다 나눠먹고 있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전쟁을 해버려. 그리고 1차 대전을 딱 일으켰어. 그랬는데 졌어. 그래갖고 이제 쭈그레 다시 막 그 전쟁 보상금 삥 뜯기다가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히틀러가 나타나. 야 날 믿어. 그래갖고 십자가를 딱 꺾더니만 애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이 히틀러 그러더니만 온 유럽을 쑥대밭을 만들었고 2차 대전을 일으켜.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또 미친놈들이 나와갖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냥 무조건 배에 가서 그냥 매다 꽂고 죽어버려. 와 돌아올 수 있는 기름도 안 주고 가라 그러고. 그래갖고 가미가제로 가서 죽이고 히틀러가 철십자로 죽이고 거기다 또 미친놈 무솔리니가 나와가지고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온 세계가 개고생을 한다면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야만적인 짓거리를 한 원인이 뭐냐? 이게 다 이 노동자 임금을 삥땅 쳐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였는데 수정자본주의로 이게 공산주의를 방어하다가 이게 또 이제 이 소련하고 중공이 쫄딱 망했어. 이게 얘네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삥땅 치자. 그리고 한 20년을 살았더니만 전 세계가 가난해졌어. 막 지네들은 돈이 몇 천조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몇 천조가 있으면 뭐해? 그건 숫자일 뿐인데. 그렇잖아. 황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더 이상 돈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 대대적인 반성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경제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를 지식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이 대자본이 두테르테나 푸틴이나 트럼프나 뭐 이런 애들을 몇 명 키웠어. 아베나 박근혜나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애들 막 키워가지고 이제 각 나라의 권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위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위기를 막 극대화시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공포와 위기로 몰아가는 거야. 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무기가 잘 팔려.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아야 무기를 팔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공포를 더욱더 퍼뜨리는 데 필요한 건 전염병이야. 그래서 전염병을 돌려갖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백신을 팔아. 물백신. 와 이래가지고 이제 무기회사하고 이 제약회사하고는 한 팀이야. 그러면서 매번 이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근처에 꼭 전염병이 돌아. 아이 썩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버는 새끼들이 지금 이제 제3차 대전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쇼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전쟁에선 3차 대전 하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의 유권자들이 단결해서 전 세계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단결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자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다? 그 컴트레일 얘기하는 거 블랙이야. 나한테 컴트레일 어쩌고저쩌고 문자 보낸 사람들도 전부 다 차단이야. 컴트레일인지 뭔지에 대한 정확하게 학술적인 내용이 없어. 그것도 일종의 그 프리메이슨 같은 이게 내가 볼 때 컴트레일 얘기는 내가 볼 땐 프리메이슨이 그 프리메이슨 신화를 가지고 그 전 세계 글로벌 자본의 실체로 숨긴 것처럼 컴트레일 얘기로 미군 부대에서 퍼지는 전염병을 숨겼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컴트레일 얘기 우리 방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만하세요. 예. 컴트레일인지 캠트레일인지 좌주가 뭐 저기 구름 생기는 거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막 퍼뜨린 사람도 있잖아. 그 내가 볼 때 저 베리침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이버상에서 감시한 놈들이 있단 말이야. 권력자들이 사이버상에서 감시를 해요. 그놈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자기네들에게 저항할 것 같으면 싹을 잘라버리는 요 사이버 감시 체제, 이게 빅브라더 체제잖아. 그거에 대한 물타기가 베리침 얘기야. 그리고 세계 대자본의 그 후진국이나 노동자 착취를
신화로 만들어낸 게 프리메이슨 이야기고, 그리고 이 미군 부대들이 있는 곳에서 꼭 전염병이 돌아. 그걸 갖다 숨기려고 만든 게 그 캠트레일 전설이야. 난 그렇게 봐. 셋 다 이 물타기야. 난 그렇게 봐요. 예.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야. 레이저 공격은 실제예요. 아휴, 너도 나가. 네이버에 너무 거짓말이 많아. 네이버에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얘네들이 이제 막 한두 끝도 없어. 네이버만 많은 줄 알아? 다음에도 많아. 지금 이 사이트에, 각각 사이트에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좀 얼리고, 얘네들 블랙 좀 걸게. 그 중요한 얘기 할 때 꼭 물타기 한 새끼들이 있어.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이 그 대금융 글로벌 자본과, 그 다음에 이 제약회사의 연관고리를 설명하는데, 바로 캠트레일 얘기하잖아. 이거 누구겠어? 요원이지. 안 그래? 매번 그랬잖아. 우리가 황교안 미필이란 얘기하면 최공 군대 가라 이러면서 물타기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기회사와 왜 세계적으로 전쟁의 공포를 파냐. 전쟁 공포, 테러 공포를 팔아야 무기를 팔거든. 그 다음에 이 공포심을 파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전염병이야. 근데 이 전염병이 언제나 미군 부대 근처에서 벌어진다고. 근데 지금 미군 부대 근처에서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캠트레일을 뿌려서 그런다. 개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래서 프리메이슨, 캠트레일, 베리칩 셋 다 금지어야. 예. 나한테 문자로 보낸 사람들도 전부 다 차단이에요. 요즘에 이 캠트레일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아. 예. 참 이게 그래요. 근데 보면 우리 인간이 워낙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렇게 혹하는데 잘 넘어가. 내가 종교를 가지라고 했지만 이단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단은 종교가 아니야. 그냥 사기지.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종교의 탈을 쓴 사업가들이야. 삥 뜯으려는. 그래서 내가 이단이나 사이비는 종교라고 인정을 안 해. 뭐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천주교 그 정통 오래된 종교들은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힌두교 난 이런 건 종교라고 인정을 해. 500년 이상 이 역사와 전통이 있어. 그런데 이 만들어진 지 100년도 안 된 것들은 나는 이건 다 사기라고 봐. 이 혹세 무민, 이 그 가난하고 못 배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려는 집단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많았을까?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그런 애들이 계속 생겼어.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나약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망치부인 시사방송 할 때 와서 꼭 물타기 하면서 딴짓을 하잖아.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 나는 이번에 이재용이 구속된 사건 이재용이 구속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요. 이 재벌이라는 게 미국어로는 없다니까? 예. 재벌이라는 게 미국어로 없어. 그래서 그냥 한국말 재벌을 영문으로 표현한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족벌, 한마디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는 그런 체제가 다른 나라는 불가능해. 그게 위법이야. 불법이야. 공정거래가 아니야.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이미 그런 걸 다 금지했어. 재벌의 문어발 경영이 모든 나라에 다 금지되어 있어요. 족벌 경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그룹이 여러 개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경영 못하게 해놨어.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제일모직으로 삼성전자 먹기 요런 이 순환 출자 구조로 한 줌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 삼성전자의 황제 노릇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는 문어발 경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 국정원 새끼들이 돌아다니면서 뻥을 까잖아. 삼성을 비난하지 마라. 그러다 삼성이 본사 빼갖고 해외로 간다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냐. 못 가.
삼성 해외로 가면 영업 허가 안 나와. 이렇게 70몇 개 족벌 경영하는 그런 그룹을 세계적으로 용인하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뭐 삼성의 본사를 뺄까봐 걱정이다 개소리예요. 네. 그 다음 삼성에 대해서 그러면 망치 부인은 삼성이 망하라는 거냐? 누가 그래? 삼성의 주인이 국민이야. 삼성이나 SK는요 사실 최태원이나 이재용의 재산이 아니야. 실제로 SK나 삼성이 지금 큰 건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꾹 참고 삼성 전화기 사서 써주고 공짜폰인 줄 알았지만 돈 다 내고 있었잖아? 다른 나라보다 비싼 돈으로 몇십만 원씩 더 웃돈 얹어서 그 삼성폰을 사주고 그 다음에 품질도 안 좋은 SK, 인터넷을 꿈도 꾸지 못하는 SK에다가 돈을 10만 원씩 때려박으면서 키워준 거잖아. 그러니까 SK통신이나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삼성이나 SK나 LG나 현대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대기업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키워낸 것들이야. 다른 나라에서 2천만 원 받는 거 4천만 원씩 돈 주고 자동차 사준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대기업, 소위 우리나라의 최상위 대기업들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어. 국민연금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지금 그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재벌 3세랍시고 그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세습 경영체제, 그걸 반대하는 거야. 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뭘 반대하는 거야? 세습 경영을 반대하는 거야. 무능한 이재용 내쫓으면 싸가지 없는 이부진이가 들어온다. 누구 맘대로 니들끼리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하늘이 무섭지가 않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경영권 자리를 세습을 하고 지랄이야. 21세기에 니네가 왕족이야? 봉건 제후들이니? 정말 씨발? 자, 써봐.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건, 뭘 반대하는 거야? 대기업을 반대해? 대기업을 다 망하게 하자는 거야? 아니라고. 삼성, LG, 현대, SK의 세습 경영을 반대하는 거야. 세습 경영을 반대하는 거야.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사실 지금 대기업이 왜 지금 엉망이 됐느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잖아. 그런데 승진은 누구만데? 부장네, 적어도 이사네 아들, 부사장네 자식, 이런 새끼들, 이런 연놈들만 승진하고, 평민의 자식들은 막 대머리가 되고 배가 나올 때까지 개고생을 하고, 야근을 하다 과로사 하든가, 아니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 세습 경영의 문제점 아니겠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바로 기획실장 달아갖고, 실장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널 사랑하니까 지랄 연병을 하면서, 가난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이쁜 여자들은 죄 팬클럽에다 갖다 가둬두고, 그런 거 아니야? 사돈의 팔촌끼리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그런 능력 없는 3세 이 세습 세습 경영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다. 핏줄로 경영권을 사면 안 된다. 핏줄로 경영권을 사면 안 돼. 너네가 핏줄로 주식을 세습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주식을 세습한다고 그래서 지네들이 경영까지 하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중국에 지금 북경대하고 칭화대학이 굉장히 잘 나간다는 데 아니야. 중국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 그런데다가요, 지금 북경대나 칭화대가 본명 맞지?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와서 공부한다는 거야. 해외에서도 걔 누구니? 그 비정상회담에 나온 이탈리아에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이탈리아 남자 있잖아. 걔가 북경대 졸업한 애야. 알베르토. 청화
그래서 청와대학하고 북경대학 같은 데는요, 외국 애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인맥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인 수재들이 뭐 이 중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로 인맥을 쌓고, 그래서 아시아의 지점장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새끼들한테 단지 핏줄만으로 경영권을 맡기는 18세기에도 없던 일이야. 18세기에도 안 하던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예. 중국 발음으로 칭화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계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지금 봐봐. 미국의 트럼프.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탄핵하자라고 벌써 80만 명이 서명했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행정 처분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법 질서를 이 트럼프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닌 거야. 근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 중앙 권력이 흔들려 버리면, 그럼 미국의 입지가 약해지는 거라고. 그럼 미국의 입지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가 좋을 것 같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럼 이 변화되는 이 국제 질서를 정확하게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대기업의 경영을 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핏줄끼리 사두나 팔쪽까지 무식한 새끼들이 무식한 연놈에 나눠갖고, 아줌마들이 저 시장에서 시장이나 보고 호스트바나 다니는 아줌마들이 무슨 기업 경영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말아먹고 지랄들이야.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 재벌의 세습 경영,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건 재벌의 세습 경영이야.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 그것만 막으면 돼. 재벌들이 주식을 세습하는 걸 뭐라 그러겠어. 지네 재산인데. 그런데 주식을 가졌답시고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경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변화되는 국제 질서를 분명히 읽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서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는 정말로 이 수재들이 맡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똑똑한 수재들을 심부름꾼으로 삼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재벌 새끼들이 외제차 몰고 사람 죽이고 사고 치면 그거 수습하러 다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막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막으면 되냐?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경영자로 불어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대주주잖아. 예. 우리가 대주주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자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대주주라니까? 국민이 대주주야, 지금 대기업을. 이명박이가 주식값 떠받치려고 그런 짓을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노후제 자산으로 지금 대기업의 주식을 사놨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기업들이 잘 성장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문 경영인들을 뽑아야 되고, 그 전문 경영인들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또 국민연금을 내야 우리가 국민연금 받아먹게 되는 거야. 상생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벌을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무조건 대기업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 예. 지금의 체제를 합리화하는 거야. 사돈의 팔촌끼리 족벌 경영하는 체제를 전부 다 끊어서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각각의 기업의 사장들을 제대로 뽑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능력자들이 흑수저라는 이유로 그 기업 경영할 수 있는 경영 공부하고 와가지고 심부름만 하다 죽어가는 거잖아. 얼마나 낭비냐고. 그러니까 이 사돈의 팔촌이 소유하고 있는 요 문어발 족벌 체제를 없애버리고 모든 회사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문 경영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 일자리 창출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이제 대자본들이, 글로벌 대자본이 요 경영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윤을 많이 남겨라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대자본이 전 세계 기업들을 먹튀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이윤을 남긴다는 게 뭐냐 하면 비용을 줄이고 돈을 많이 남기라는 거야. 그게 문제야.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가장 만만한 비용이 노동자의 임금인 거야. 근데 그 임금을 줄인 게 결국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 CEO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제대로 된 제품의 경쟁력을 만들어야지. 가격 경쟁력이 아닌 성능 경쟁력. 이게 중요한 거야.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성능 경쟁력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요 인건비를 줄여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윤을 더 많이 남긴 CEO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능을 높인, 성능 경쟁력을 확보해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킨 CEO에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나눠줘서 이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래서 그 기업의 CEO를 평가할 때는 얘가 얼마나 많이 일자리를 늘렸나,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냐, 이런 걸 평가 기준으로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당금 중심, 주식의 배당금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면 결국 그 무기 팔고 변연병 파는 대자본에게 우리는 언제나 밥일 수밖에 없어. 너무 어려웠나? 이거 알아들었어요? 방금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지금 이재용이 구속된 건, 이재용이 구속됐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재벌들이 개지랄하고 있는데 다 개뻥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재벌들이 비정상적인, 비합리적인 이윤을 챙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재벌들이 지금 챙기고 있는 이윤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 이윤이 뭐냐 하면, 비용을 다 제끼고 남는 돈. 그게 이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벌이 어떤 물건을 팔 때 물건의 가격은 5가지로 결정이 돼요. 첫째는 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땅값, 지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 공장을 설립하는 설비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값이 들어가겠죠? 예, 원자재를 사다가 이제 공장을 돌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릴 때 인간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임금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재벌의 이윤을 합쳐가지고 이게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가격, 이 기술은 어차피 비슷하다. 뭐 삼성폰이나 애플폰이나 다 비슷하니까 결국은 가격을 좀 낮추는 거, 그게 경쟁력이다. 그걸 가격 경쟁력이라 그래.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건 가격을 깎는다는 얘기야. 줄인다는 얘기야. 지대, 땅 주인이 파는 거라서 내가 사장이 못 줄여. 그 다음에 설비비도 설비를 파는 사람이 파는 거라 사장 마음대로 못 줄여. 원자재도 원자재 파는 사람 마음이라서 못 줄여. 그러면 사장이 줄일 수 있는 건 2가지야. 하나가 임금이고 하나가 이윤이야.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장들이 뭘 줄여? 임금을 줄이는 거야. 임금을 줄여서 가격을 줄이고 그걸로 가격 경쟁력을 추구해 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못 받으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멈춘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야, 월급을 풍족히 받아야 방세 내고 뭐 저기 대출금 갚고 통신비 내고 그리고도 뭐 적금도 하고 돈이 남아야 우리 동네에 나가서 치맥도 한잔하고 여자친구도 만나서 데이트도 좀 하고 옷도 한 벌 사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의 노동자들이 그런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 최소한의 돈만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해. 식당도 망해, 옷집도 망해, 커피 전문점도 망해, 다 망해. 그러면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사장님을 대상으로 골프채 팔던 골프회사도 망해, 자동차 회사도 망해. 그리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접으면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망해.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노동자가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재벌이 임금 인상을 하는 파업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덩달아 빨갱이라고 욕한 거, 우리가 우리 얼굴에다가 침을 꽂은 거야. 우리 대가리에다 막 칼을 꽂으면서 맞아 저 빨갱이 새끼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텔레비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는 빨갱이다. 그럼 저 빨갱이 새끼들 다 같이 욕했잖아.
우리 얼굴에 뭐 뒤통수에다 도끼를 꽂은 거야,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줘야 된다. 그걸 요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 최저시급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돼. 그래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로 우리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이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업의 CEO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CEO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 그러니까 평가를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린, 그리고 임금을 풍족히 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서 제품의 종류를 늘리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CEO를 대빵이라고 찍어줄 때, 그때 우리가 이 글로벌 자본이라는 건 결국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려지는 글로벌 자본들은 실제로 이윤을 목표로 들어온단 말이야. 걔네들의 투자를 끊고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사주가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사주가 돼서 노동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윤을 나눠 먹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장수하는 기업 경영 체제가 되게끔 하려면, 야, 이 미친년아,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타고 수백 척의 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싸우러 갈 때, 장군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망치 부인이 와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 근데 1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의 꿈은, 새로운 기적은 경제혁명이야. 경제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망치 부인은 정치개혁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개혁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 망치 부인이 왜 이렇게 경제를 살리려고 애쓰겠어? 경제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별풍선도 많이 사고, 그래서 망치 부인한테 별풍선도 주고, 또 이 스티커도 주고, 그래야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책도 팔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인세도 받고, 망치 부인도 언젠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리는 모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알아? 그래야 나도 잘 사니까. 그죠? 나라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야 망치 부인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별풍선 쏘란 얘기가 아니라,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팔려고 그래. 근데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을 올리자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최저시급을 올리자라고 막 요구를 해서 대기업부터 시급을 올리게끔 하고, 그러면 그게 낙수효과를 비로소 우리들에게 오는 거야. 진짜 낙수효과는 임금을 올렸을 때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줘야 그게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재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재벌들이 부자가 되면, 주식이 올라가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 무식이 창궐했던 거지. 무지가 창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개젖을 빠는 뻥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칼을 꽂고 있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무지의 그 깃발들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로소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나 오늘 방송이 좀 잘한 것 같아. 오늘 방송 조금 잘한 것 같아. 그죠? 예. 이 무지의 깃발을 뒤통수에서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미래에 대한
우리가 상을 맞춰야 된다. 그죠? 예. 뭐 지금 김정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 암살범, 고도로 훈련받은 북한의 공장원이라고 지칭됐던 여자들이 TV 코미디 쇼 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 이 김정남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일단 넘어가기 전에, 예, 우리가 이제, 잠깐 또 하나 쉬고. 안 봐. 이 노래가 역적에 나와요? 이 노래가 역적에 나와요? 아닌데? 아, 이 노래가 역적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요? 이거 원래 작년에 무슨 그 경연대회에 나왔던 노래 아니야? 오디션 프로그램? 그죠? 이게 작년에, 예, 작년에 무슨 오디션 프로에 나왔던 음악이야. 근데 그걸 드라마 주제곡으로 쓰는구나. 봄이 온다면. 헌재 못 나가? 그러면 최후별로 앞당겨! 최후별로 일정 앞당기면 되겠네. 최순실이도 안 나오겠다면 그냥 20일날 최후별로 해.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 만세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러 코끝을 간지를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전인권이 부른 것도 있어요. 몰라요. 예. 나는 이 역적이란 드라마 안 봤고 몰랐어. 예. 자, 김정남 이야기. 와.